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백입니다.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될 텐데 연휴 마무리 다들 잘 하시고요.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로나 확진 이슈가 되면서 이제 나스닥 증시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코인 시장이 약간의 뭐 하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사실 얼마 저도 연휴 기간에 거의 보질 않아가지고 방송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사실 뭐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이제 그 커뮤니티나 이런 데들에서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그 코로나 트럼프 이제 확진 때문에 좀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고 막 대비를 해야 된다 막 이제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뭐 이 잠파도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제가 뭐 그 방송을 안 할 때는 거의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 드린 만큼 사실 별로 대응을 안 해요. 지금은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제가 정해진 대로 암호화폐 전체 사이클이 지금은 아직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제 매달 꾸준히 제가 분할로 그 중에 이제 제일 덜 오르는 종목들을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기라고. 그래서 지금 막 이제 긴장해 갖고 막 매일 업비트에 들어가서 보고 이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뭐 한 2022년이나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카페를 가거나 어디 뭐 음식점을 가면 다들 코인 이야기를 하고 지금 주식으로 돈 벌었던 사람들 얘기 엄청 많이 나오는 것처럼 너도나도 암호화폐를 안 하면 이제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장이 될 때 그때는 이제 긴장을 하고 매일 이제 업비트에 들어가서 시황을 봐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은 긴장할 때가 아니라 그냥 매달 정해진 대로 저는 꾸준히 사람들이 관심 없는 구간이니까 전체 암호화폐 전 세계 투자 인구 중에 투자하는 사람 인구 중에 4%가 투자하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니까 이 전체 투자하는 사람의 인구 중에 50%가 넘어가는 정도 된다. 그때부터 긴장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긴장할 구간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렸던 하우드 막스 이제 마켓 사이클의 법칙에서도 사람들이 전혀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사이클 구간에 먼저 진입을 해서 꾸준히 스스로 원칙으로 투자 체력과 여러 가지 분할로 잘 하다가 이제 사이클 고점에 이르렀을 때는 그때는 이제 긴장을 하고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도 추천해 드렸던 거고 또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에서 그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내용도 사실상 90%의 그 증권 시장의 90%는 심리학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챕터의 내용이에요. 그것도 심리가 얼마큼 중요한지 결국에 이제 마켓 사이클의 법칙 역시도 심리잖아요. 남들이 관심 없는 구간에 조용히 들어갔다가 관심 많을 때 나오는 것.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막 여러분들이 이런 잔파도에 트럼프가 확진이 되고 뭐 해서 뭐 나스닥이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팔았다 샀다 하고 할 때가 아니라 그냥 지금은 조용히 정말 이더리움 같은 경우 뭐 XRP 뭐 비트코인 이런 거 메인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이더리움은 수많은 뭐 디파이의 뎁들에 채택이 되고 있는 핵심인 또 코인이고 그리고 웬만한 민간 기업들 중에 굉장히 이제 많이 채택을 하는 이제 코인이 될 거다 이야기 드리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스캠이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입이 아플 정도인데 뭐 XRP는 관련된 건 참 제가 이야기를 하면 워낙에 이제 댓글이나 이런데 악성이 많아서 저는 오히려 조짐이 저는 오히려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홀더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보지만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힘드실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다 사기라고 하냐. 근데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좀 제 방송 예전 것부터 좀 꾸준히 돌려보신다고 하면 XRP가 최근에서도 제가 XRP가 지금 아직 상장 전이잖아요. 시리즈 C 투자를 작년인가 올해 초에 받았고, 근데 현재 시총 정도가 한 40조 정도 되더라고요. 장외에서 거래하는 게. 그래서 40조 정도 되는 게 리플사의 시총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카카오보다 아마 더 높을 걸로, 제가 카카오 시총이 요새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더 높은 걸로 아는데 얼추 비슷하거나 굉장히 큰 회사고 상장을 하게 되면 제가 100조가 넘어갈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4차 산업
이제 시대가 왔을 때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이 될 거고, XRP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시총이 저는 뭐 100조 넘어서 1000조 넘어가고 하는 엄청난 큰 회사로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리플사는 그렇게 되는 거 맞는데 XRP가 절대 가격이 오를 수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XRP 투자를 하지 마시고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뭐 이제 생각하시기에 좋은 코인을 투자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확신을 사실 누구도 사실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가치와 가격을 대중들은 대부분 다 동일시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 올라가면 이거는 리플사 주식은 가치 있지만 XRP는 가치가 없다라고 스스로 이제 가격에서 확신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뭐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의 생각까지 바꿀 수 없다. 그게 제일 바꾸기 힘든 게 어떤 사람의 박혀있는 생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바꾸긴 정말 힘들다. 그리고 좀 번외로 최근에 뭐 저도 가짜 사나이랑 유튜브 이제 방송을 보는데 피지컬 갤러리 거 보고 요새 이제 그 에이전트 H랑 그 다음에 이근대위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핫한 유튜버가 되고 사회에서 인지도가 많아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인으로서 위치가 되니까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핫한 정도의 연예인이 되니까 음해하려는 그런 막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뭐 학폭 가해자라고 나온 것부터 이번 또 이근대인님은 200만 원 뭐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았다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고 심지어 뭐 제 지인이나한테 늘 이야기해 주는 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제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유명세를 얻다 보니까 이런 뭔가 공격들이나 뭐 자유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부와 명예를 어떻게 보면 얻으면서 이제 공인으로서 자리를 가면 자유를 잃게 되는 이런 이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이제 내어줘야 되는 이런 뭐 자연의 법칙 같은 이런 건데 투자에서도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이 암호자산 시장에서 정말 극소수는 굉장히 큰 부를 아마 그 취득을 하실 텐데 저 역시도 암호자산 시장에서 이번에 굉장히 큰 부를 축적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큰 부를 축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소수가 되신다고 하면 아마 잃는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을 거예요. 돈이라는 게 이제 생기고 나면 또 주변 지인과 가족들한테 그 돈들을 나눠주거나 했을 때 사실 돈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 그릇이 안 된 사람들은 한꺼번에 많은 돈을 줬을 때 또 굉장히 많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가족과 지인으로 서로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극소수가 만약 되신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뭐 굉장히 행복한 고민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일이에요. 돈을 얻고 그 다음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잃는다는 게 굉장히 큰 슬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회적인 요새 변화 속에서 생각을 한 번쯤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 제가 좋은 기사들 한번 소개를 제 관점에서 해드리고, 그리고 XRP나 이더리움 차트 보고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전체 시황은 이런데 뭐 XRP는 가격이 떨어졌다고 막 제가 주변 지인도 떡락했다라고 얘기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 220원 돼 있는 줄 알았는데 281원인가 이랬는데 276원이고 이래요. 가격 차이는 뭐 거의 지금 이더리움도 지금 4시간 봉인데 아마 이때인 것 같은데 코로나 확진 요때인 것 같아요. 이때부터 요봉 나오고 지금 요만큼 또 금방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잔 파도 중에도 그냥 파도도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지금 파도라고 볼 만한 거 정도는 요 정도가 돼야 파도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막 그 정보가 너무 과다해요. 그래서 저도 방송이라는 게 너무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스스로 주관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자꾸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요번에 코로나 뭐 트럼프 확진 때문에 개인 비중을 막 올렸다, 뭐 나는 좀 현금 대응을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여기서 손절하고 여기서 살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본인이 나는 이 시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그 의견에 따라서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사람이. 그러면 자꾸 그것들에 매몰돼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고 본인의 뭔가 그 정해놓은 방향대로 못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가 오히려 독인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먹으면 독이잖아요.
그거 똑같이 정보도 적당히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기사나 궁금하시면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보시면 돼요. 이제 보시고 요새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시면 되지, 막 이제 방송을 찾아다니면서 다 들으시면 누구는 샀다 팔았다 하더라, 누구는 뭐 증시가 떡락을 할 것 같고, 누구는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다가도 자꾸 휘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얼마 전에 또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미 법무부 이제 CFTC에서 비트맥스 거래소 CEO 등 4명 기소, 뭐 CTO 체포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이게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이미 사실 여러분들 이런 게 미국 법무부 CFTC가 이 비트맥스 거래소나 이 사람들을 기소하고 체포할 건데 왜 여태까지 그냥 두고 지금에서 이거를 했을까, 이런 관점과, 그리고 이들이 이런 뭔가 한번 어떻게 보면 시장의 규제와 청소 작업을 한번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판을 그리기 위해서 할 건가라고 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얼마 전에 나스닥이 어디죠? 그 파나마인가 버뮤다인가, 하여튼 그 버뮤다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베타 테스트로 이제 비트코인 파생 상품 해가지고 ETF 상장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나스닥이 이제 테스트로 버뮤다 쪽에다 먼저 상장한다, 미국에 하기 전에 테스트하는 거다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 주도로 뭔가의 파생 상품 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과 뭔가 이제 금융세력과 동조를 안 하는 그룹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진짜 쇼일 수도 있겠고, 그건 모르겠지만, 내막까지는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아무튼 그냥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대로 가는 길에 있는 거지, 이게 나왔다고 해서 막 시장이 악재다, 이것 때문에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1회 미동도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나스닥이 버뮤다에 해갖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러면 조만간에 미국에도 ETF를 상장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비트맥스 파생상품 거래소에 이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의 규제 가이드라인에 안 맞는 것들을 정리를 뭔가 하는 건데, 그러면 규제 가이드라인에 맞는 무언가를 하거나, 아니면 이들을 자기네들 어떻게 보면 소나기 속에 길들이기 위해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뭐 셋 중에 하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게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실제 전체적인 규제 틀 안으로, 팔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것 때문에 난리 났다, 이제 그렇게 보실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확진, 주식시장 대폭 하락, 뭐 아마 나스닥은 2점 몇 프로 하락했을 거여서 뭐 어느 정도 큰 폭 하락이라고 할 수는 있겠고, 하지만 뭐 그거에 대비해서 코인 시장은 거의 지금 하락이 없는 거죠. 그래서 디커플링이 조금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완전히 또 그렇다고 해서 디커플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주시장이 하락하는데 비트코인 시장이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또 그렇지만, 완벽한 커플링으로 큰 폭으로 같이 하락하고 있진 않다, 그냥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저는 이 부분도 뭐 이제 섣부른 판단이지만, 코로나 확진이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치료를 잘 받아서 낫고 별 문제 없이 대선 레이스를 하지 않을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이 돼서 바이든이 급격하게 유리해지고 이런 상황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여러 분석들이 또 그런 쪽으로 한국에선 언론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확진이 돼서 트럼프 이제 대선 캠프도 대부분 확진이 됐어요. 당연히 대선 캠프에 확진이 많이 되니까 뭐 선거 운동이나 이런 걸 못 할 테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불리하고 바이든이 유리해진다. 당연히 표면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전세가 완벽히 기울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기사로는 예전에도 이제 이야기했던 업비트가 스테이킹 서비스, 이제 저도 이제 트론 하더라고요. 트론 제가 갖고 있는 거 있다 그러잖아요. 조금 그거 이제 맡겨봤거든요. 이제 업비트 스테이킹 베타 서비스에서 하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크라켄이죠. 크라켄이 이제 특수목적 은행으로 이제 미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처럼 이제 거래소들이 은행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초기 한 1년 전 방송할 때 앞으로 이런 미래 세상이 될 거다 했는데, 불과 1년 정도 만에 이런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다 이제 코인을 맡기면 어떻게 되냐면, 코인 맡기면 여기서 이자가 나오고, 그거를 이제 업비트에서 당연히 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카카오페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카카오페이 안에 또 클립 지갑이 있겠죠. 그 지갑하고 연동해서 뭐 클레이든 아니면 수많은 암호화폐 연동해서 바로 카카오페이로 그냥 찍어서 쓰는 시대. 그럼 여기가 은행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직접 돈을 쓰는 건 카카오페이가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네이버 페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거래소가 없지만 이따 소개해드릴 기사에서 금융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빨리 변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뭐 대표적인 이제 금융 세력 중에 암호화폐 금융 세력 이 뒤에 있는 그 암호화폐 펀드 같은 이제 기업 회사죠. 여기가 지난 7일 동안 17,000, 뭐 대략 이렇다고 하면 한 2천억 정도죠. 2천억 정도의 BTC를 추가 매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난 7일 동안 이 정도를 샀다 그러면 사실상 이들이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제가 이제 보는 거랑 비슷한데, 제가 그냥 얼마 전에도 저는 XRP를 281원인가에 또 샀어요. 그냥 또 샀는데, 뭐 얼마 한 220원에 좀 걸어놓고 했는데, 220원에 걸어놔서 사지면 좋죠. 사지면 좋은데, 뭐 이더리움 제가 30만원 32만원 이렇게 걸어놨다고 이야기 드렸고, 그건 안 사줬고, XRP 같은 경우는 워낙 오른 게 없다 보니까 요번 하락에도 별로 안 빠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220원에 해서, 만약에 220원에 사면 지금 280원에서 한 20% 마이너스 되는 건데, 내가 추가로 샀는데 20% 마이너스 되면은 싫겠지. 하지만 안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빠져봐야 어차피 20%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는 오를 폭이 훨씬 더 큰 자리고 빠질 폭은 작은 자리다. 그러면 어차피 그냥 내가 분할로 사도 난 어차피 빠져도 별 상관 안 하니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저는 꾸준히 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이 CME 갭을 메꾸러 간다, 뭐 8,000불, 7,000불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갈 수도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9,000불 찍고 그다음 좀 더 빠졌다가 8,000불 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저는 올라간다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거를 이들은 모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들의 관점에서는 앞으로 들어올 기관 자금도 훨씬 많고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더 높을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뭐 10,000불에 사나 7,000불에 사나 그냥 별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에, 정말 한 5년 뒤를 생각한다라면 별 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분할로 물량이 있을 때 꾸준히 계속 산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그러겠죠. 기관이 그런 생각 관점 아니면 어떻게 사겠어요. 단기간 한 6개월 뒤에 실적을 증명을 해야 되고 1년 뒤에 수익률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라면 6개월 뒤에 하면 몇 프로라도 싸게 사갖고 그 펀드 수익률을, 사실상 그 펀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펀드한테 돈을 넣는 이제 개인들과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한테 실적을 보고해야 되면 부담이 있을 텐데, 그런 단기적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이버에 제가 이야기 계속 드리지만, 제가 요새 네이버랑 카카오 이야기 드린다고 해서 뭐 네이버 카카오 코인을 제가 추천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코인 추천은 사실 어떤 걸 아무리 좋은 걸 이야기해도, 제가 XRP 좋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늘 욕을 먹고, XRP가 떨어지거나 만약에 가격이 나중에 올라갔어요. 그래도 저는 욕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방송을 해서 했지만, 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샀다가 빠져가지고 손해보고 팔았는데 나중에 가격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냥 언제나 남을 탓하는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남을 탓하다가 시간을 늘 허비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돼도, 나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방송 보고 그냥 샀다가 난 손해보고, 근데 그게 가격이 더 올라가서 배가 아픈 거예요. 못 산 게 사실 가격이 더 배가 아프거든요. 내가 아예 모르면 몰랐지, 손절했는데 가격이 올라간 게 훨씬 더 배가 아파요. 그냥 가격이 안 올라가고 그냥 손절한 채로 끝나면 뭐 다행히 손해보면 낫지만, 그래서 사람들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이야기 드리는 거는, 한국이나 동아시아에서 앞으로 미래의 이제 핀테크나 금융 플랫폼의 미래 방향들이 어떻게 블록체인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걸 빼고는 사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완벽히 동아시아의 금융 자본 세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판을 차지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배제하고는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 네이버가 결국에 이제 네이버페이 계속해서 이제 적자를 이렇게 내다가 2020년에 흑자를 내면서
가고 있고, 미래에셋한테 이제 8천억 이제 펀딩을 받으면서 이제 그 네이버 통장도 만들어서 대출까지 가고 있고, 그럼 결국에 지금 이런 대로 카카오나 다 똑같이 이 안에 결국에 자기들만의 생태계에 갖춰진 이제 코인도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 코인으로 이제 활용해서 뭐 네이버 웹툰이나 쇼핑이나 여러 군데에 다 포인트라든지 이런 거 연동을 해갖고 가는 시대. 결국에 그 코인 생태계로 가기 위해서 큰 판을 이제 마련하는 거거든요. 울타리를. 근데 그 울타리 안에 여러 개를 다 연결하는 양들이 있어요. 양이라고 하면 뭐 네이버 페이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네이버 쇼핑 있고 이런데,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 양들이. 그 물을 마시는 게 각자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 핵심 코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생태계를 순환하는 그런 물 같은 존재가 되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미래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길게 보면 5년인데 저는 요새 흘러가는 걸 보면 정말 이게 빠르게 다 되잖아요. 그래서 빠르면 2년 안에도 굉장히 그런 울타리 안에 양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갖춰지는 시대로 갈 것 같다. 그게 이제 한국은행이 내년까지 해서 디지털 원화 테스트 끝내고 2022년에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는 계획하고 어떻게 보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런 변화의 세상 속에서 정말 흐름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지금 투자에 대해서 전혀 두렵고 투자는 사기다, 투자는 무서운 거다 막 해갖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도태되고 정말 이런 돈이 많이 찍히는 세상에서, 그리고 3차에서 4차로 넘어가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완전히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이런 가격 등락을 겪으시면서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대단한 일이긴 한데, 그냥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그냥 자기 자신의 투자 스타일이 이렇게 단타를 잘 해갖고 돈을 버셨던 분이라고 하면 단타 매매를 하시고 수익 매매도 하시고 계속해서 수익을 늘리시고요. 만약에 여태까지 나는 몇 년 동안이나 단타 매매를 했는데 계속해서 수익은 마이너스 난다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은 투자 방법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 방법을 바꾸셔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런 단타 매매에 재능이 없는 걸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암호화폐 시장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그러면 나는 분할로 매달 꾸준히 사는 걸 해보자. 그래서 한 계좌는 단타하는 계좌, 한 계좌는 분할로 꾸준히 사는 계좌, 두 개 나눠서 비교해보면 자기 자신의 투자 단타 매매 스킬이 얼만큼 뛰어난지 아니면 얼만큼 부족한지가 증명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매달 꾸준히 산 거랑 진짜 24시간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한 계좌랑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후자가 더 좋다라고 하면 그냥 매달 꾸준히 산 계좌가, 제가 이번 추석 때 이제 가족들, 이제 지인들도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이더리움 평단이 20만 원 정도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아무것도 사실상 별로 제가 막 들여다보거나 방송할 때 빼거나 하지도 않는데 그냥 꾸준히 낮아질 때 사고, 뭐 비트코인 700만 원대, 뭐 이더리움 12만 원대, 8만 원대, 또 20만 원대, 30만 원대 꾸준히 샀어요. 그랬을 때의 결과랑 정말 열심히 했을 때랑 지금의 그냥 냉정히 지금 미래 다음날 이더리움이 10만 원 갈 수도 있고 어쩔지는 미래는 누구도 모르지만, 당장의 오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나쁘지 않거든요. 단타를 스윙을 해갖고 얼만큼 수익률을 100% 뭐 한 몇백 프로 지금까지 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리플 같은 경우가 거의 지금 이 단가 수준인데, 그러면 이 리플이 많이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조건 다 수익률이란 소리거든요. 이제 아직 안 올라가서 그렇지, 올라가기 시작하면 무조건 다 수익이다. 그냥 수익률부터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원금 수준의 단가까지 맞춰놨으니까. 그렇다고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 한 여러분들의 그 계좌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비교를 해보시고,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플레이를 끊으시고, 본인이 내가 진짜 단타 매매 스킬이 좋은지 여러 막 단타 방송을 보면서 샀다 팔았다, 어떤 사람은 요번 위기에 뭐 트럼프 확진을 팔았다더라, 요번 코로나 위기 때 다 팔았다더라, 일단 손절하고 기다려 한다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때 이때 이렇게 빠졌잖아요. 거의 뭐 한 400만 원, 500만 원까지 빠졌을 텐데, 코로나 때. 그죠? 이때 빠질 때 만약 주식도 똑같아요. 이때 여기서 아마 손절 많이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럴 때나 손절을 했어요. 와, 잘 팔았다 했어요.
더 빠진다. 사람들 아마 여기서 분명히 그랬죠. 더 빠진다. 비트코인 100만원, 200만원 간다. 붕괴가 시작됐다. 진짜 금융위기가 코로나로 터졌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아무도 여기서 못 사요. 여기서 팔았던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사요? 당연히 그렇죠. 여기 올라갔는데 여기서 못 사죠. 당연히 또 빠지는데 샀다가 또 손절할 거 아니에요. 데드캣 바운스다 할 테니까 했는데 또 이래. 그러다가 올라오잖아. 이 패턴을 누가 아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팔았던 사람은 여기서 못 사요. 근데 진짜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사갖고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정말 매매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 정말 극소수인데 그런 분들은 되는데, 그거를 따라 한다고 남이 운동선수가 박태환이 수영을 하는데 이거 이렇게 따라 하세요 라고 한다고 그만큼 수영 빨리 잘 못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따라 한다고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안 돼요. 저도 그걸 못해요. 이거를 어떻게 맞춰가지고 이걸 해요. 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럴 때는 안 팔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좋아질 거를 저는 알기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이 100만원, 200만원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근데 저도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했죠. 주식시장도. 하지만 이게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반등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진짜 차트 매매 잘 하시면 그거 하셔서 수익을 내시면 되지만, 안 되시는 분이라고 하면 계속 안 되는 거에다가 매달려 갖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실력이 있는가? 없다고 하시면 방법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카카오페이 내년 상장한다. 제가 뭐 카카오랑 전혀 뒷광고 앞광고 전혀 관련 없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댓글에 또 하도 제가 카카오랑 무슨 관련 있냐 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혀 관련 없습니다. 1원의 후원이나 제가 방송하면서 어떤 그 거래소 홍보나 책 홍보나 사실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거래소 하면 100만원 준다, 책 홍보하면 뭐 준다,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냥 언급만 살짝 해도 100만원 정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광고들은. 그래서 사실상 그냥 광고 수익보다 훨씬 더 그거 잠깐 언급하면 되면 훨씬 크지만, 안 하는 이유는 그냥 저는 그런 걸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 좀 드리면, 카카오페이도 이제 상장을 한다. 제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그리고 페이, 카카오 모빌리티부터 카카오 M 웬만한 데 다 상장을 해서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4차 산업 4차 산업 시대에 그런 기업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안에 결국에 지금 카카오톡에 있는 클립이 연동이 될 거예요. 연동이 돼서 거기서 그냥 QR로 암호화폐를 찍어서 쓰는 시대가 2년 뒤면, 제가 불과 방송 1년 전에 이야기했던 은행이 거래소가 될 거다, SEC, 이제 OCC 이런 데들이 결국에 은행이 이제 허가 내주고 거래소 허가 내주고 이런 것들 다 될 거다. 지금 다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누구도 다 미래의 흐름을 조금 더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불과 1년 만에 빠르게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한 1, 2년만 있으면 카카오페이하고 클립하고 연동이 돼서 클레이든 비트코인이든 이런 것들, 웬만한 이더리움이든 연동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돈을 찍어서 쓰는 시대가 이제 곧 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건 좀 재밌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VR이라고 가상현실이라고 이제 눈에다가 이제 기기 같은 거 쓰고서 하는 건데, 4차원 이제 환경으로 들어가서 하는 건데, 이게 오큘러스2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 회사를 인수해서 몇 조 원에 아마 인수를 했을 거예요. 이제 그 규모까지는 조단인데 인수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2가 나오는데, 2가 굉장히 성능이 개선된 게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지금 강남의 부동산, 그 다음에 지방의 부동산들, 강남 부동산 비싸고 집값 계속 오르죠. 하지만 인구가 계속 줄면서 핵심 지역들의 이제 부유층, 녹지가 많은 그 부유층들이 사는 부동산들은 가격이 높을 거예요. 하지만 녹지가 없는 데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서민이 살고 빈민이 사는 그런 동네 같은 경우 부동산은 가치가 굉장히 낮을 텐데, 오히려 가상현실의 부동산이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대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이건 앞으로 한 5년, 10년 정도에 걸쳐 일어난 일일 것 같은데, 가상현실 세계로 들어가서 현실 도피를 하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와 뭐 마스크를 써야 돼 갖고 막 그냥 현실에선 너무 힘든데, 가상현실에 들어가면 그 현실 안에서는 캐릭터와 그다음에 수많은 연애도 하고, 요새는 사람들이 연애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근데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연애도 하고 그 사람들 간의 소통도 하고, 자기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이나 현실이 너무 안 좋아도 그 안에서는 그것들을 다 도피해 갖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빈부격차는 어마어마하겠죠. 막 크레딧이라는 게 존재하겠고, 굉장히 상류층, 그 안에서 상류층 같은 경우는 엄청난 토지를 소유하고 뭐 성이나 집을 소유를 하겠죠. 그래서 가상현실 안에 땅이 존재를 할 거고, 그 땅 안에 어떤 픽셀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그 단위들을 나눠 놨을 텐데, 그런 단위들을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그런 게임을 만들거든요. 그 안에 토지 같은 경우들을 지금 이미 뭐 마나 프로젝트나 그 다음에 뭐 샌드나 바이낸스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 게임 같은 경우, 그런 것들에서도 이미 땅을 팔고 있는데, 뭐 그걸 투자하라는 게 전혀 아니고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현실 세계 부동산 가치가, 조그만한 땅 자체가 웬만한 강남의 아파트보다 비싸지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온다. 사람들이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제가 앞으로는 광고를 보면 사람들이 수익을 받는 시대로 간다라고 했잖아. 어떤 액션을 하고 내 데이터를 주면 돈을 받는 시대로 간다라고 했는데, 그게 가상현실 부동산 안에서 사람들이 거기 안에 트래픽이 많이 몰리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VR을 쓰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교감도 하고 연애도 하고 해요. 그럼 그 안에 상가나 그 안에 부동산 자체가 가격이 엄청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데이터를 그 사람들이 가상현실에 들어와서 데이터를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인간성이 점차 메마르고, 지금도 사람들이 가족끼리 뭐 추석에 앉아서 서로 자식들이나 뭐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대가 된 지 꽤 됐지만, 앞으로는 심지어 그렇게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조차 안 하고 가상현실 안에서 만나는 젊은 세대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서글프지만 그냥 미래가 가는 방향이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만드는 가정인데, 그 과정 안에 결국에 뭐예요? 가상현실 안에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면 가상현실 안에서는 가상자산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상자산이면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들, 그리고 새롭게 발행되는 CBDC, 그리고 초기업들이 발행하는 그런 코인들, 그런 것들이 다 융화돼서 가상자산 안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사용이 될 거다. 이제 그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최종 단계처럼 가는 그 길목과 과정 끝에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섬뜩하다 뭐 이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미래에 대한 변화는 우리가 저항한다고 저는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최대한 잘 대응을 해서 최대한 좋은 쪽으로, 그 다음에 최대한 인간성이 말살되지 않는 쪽으로, 그리고 최대한 너무나 검열되지 않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지인과 주변들을 최대한 그래도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 주변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대한 벼랑을 우리가 막 시위를 하고 뭐 한다고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냉정하게 솔직하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그걸 막을 수 있었다고 하면, 예전에 뭐 자본주의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수정 자본주의가 나오기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인권이나 이런 복지가 없었던 시절에 그런 것들이 이미 쿠데타나 뭐 세력이 이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 세상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완전히 중앙화잖아요. 모든 금융 자본들이 다 돈을 주고 있고 다 모든 걸 이끌어 나가고 있는 시대인데 못 바꾸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계층으로 가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의 흐름을 좀 관심 갖고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XRP 차트인데, 제가 얼마 전에도 저는 이제 꾸준히 추매를 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오해 안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한테 추매를 저는 전혀 권장하지 않아요. 그냥
추매를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투자 체력이 나는 돼서 그냥 매달 요만큼 얼마라도 사는 게 나는 어차피 예금하는 것보다 투자하는 게 더 나아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지만, 없는 돈에 투자를 하고 뭐 대출을 해서 투자하라 이런 것들은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제가 어떻게 투자했다라고 해서 누가 나는 추매에 따라서 나도 꼭 사야 돼 이런 생각하시면, 투자는 본인이 직접 확신을 갖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 절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꼭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이런 포인트, 지금 320원, 330 여기를 언젠간 넘어갈 거라고 이야기 드렸고, 전 언젠간 넘어갈 거라고 확신을 해요.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은 500원, 700원, 그 다음 뭐 위로 올라가겠죠. 당연히 위엔 저항이 없으니까. 그리고 요게 이제 요번 채널을 이제 그려놓은 건데, 여긴 살짝 이탈을 한 거고, 여기서 지금 여기 맞았는데, 여기서 여기 또 살짝 이탈을 했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뭐 이 채널 아예 깰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확신하는 건 이거예요. 여기 박스가 언제든지 시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평선은 계속 낮아져 오고, 계속 드린 이야기인데 그냥 저는 이것만 봐요. 그리고 리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리플사의 요새 장외 시총이나, 리플사가 만드는 그림들, 그리고 리플사의 채용 공고들이나 여러 가지들, 그리고 지금 뭐 요새 최근에 리플사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미국 관련된 자료를 좀 보면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게, 한국이나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선진국 아닌 비선진국 그룹 나라들에서는 사실상 XRP에 관한된 정보를 메인 미디어에서는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암호화폐 다루는 유튜버들조차도 요새 사기라고 많이 하고 있는 추세라서, 저는 더 이제 때가 돼가고 있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더 확신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만약에 수많은 유튜버들이 다 XRP 진짜 좋다 막 사야 된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보면 뭐 예전에 어떤 암호화폐 유튜버들도 막 XRP 2,000원 막 이럴 때, 지금 뭐 아마 이럴 때인가 뭐 이럴 때였을 거예요. 이제 다시 올라가서 10,000원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뭐 그때 저도 보고 좀 황당하긴 했는데, 이게 여기 이런 파동이 나오고 여기서 어떻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뭐 이 정도까지 갔다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겠어요? 이런 파동이 나온 다음에. 근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유튜버 방송 뭐 많이 하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냥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파동이나 모든 걸 볼 때 이 일을 잘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XRP 관련해서 사실 찾아보시면 찾기는 어려워요, 한국에서. 근데 외신 기사나 좀 이제 영어로 검색해서 잘 찾아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가격이 계속해서 여기서 머물고 있다. 근데 뭔가 조짐은 범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관심 없는 이런 데에다가 지금 기회가 있는 거지, 지금 막 수많은 엄청난 펌핑하거나 아니면 주식이 엄청나게 펌핑한 주식이나 이런 데가 그 기회가 있다. 수많은 대중들이 나 주식으로 돈 2배 벌었어, 3배 벌었어, 미국 주식 엄청나게 올랐어 하는데 기회가 있을까라고 하면, 모든 투자의 구루들,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 뭐 하워드 막스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관심 없는데 조용히 들어가서 잘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때 떠나라.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교본 같은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심지어 제 지인들조차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제 지인 중에 상당 부분도 저도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아예 안 한다고. 왜냐면 XRP가 150원 되고 이랬을 때 굉장히 많아요. 막 비관적인 이야기부터, 그러니까 부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은 투자를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안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의 그 투자의 그릇이나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가치관, 그 다음에 그릇,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주변 지인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은, 저 역시도 심지어는 제 구독자뿐만 아니라 저랑 가까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조차 50%가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훨씬 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심지어 만나서 몇 시간을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고유 심리에 대한 그 탐욕, 어떻게 보든 손해를 안 보고 이익만 보려는 그 탐욕은 사실상 답이 없어요. 그냥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제 뭐 50% 정도 지인은 그런 것들은 저도 이제 이야기를 아예 안 해요. 왜냐면 저도 배운 거죠. 제 딴에는 이제 저는 확신 있고 좋은 정보나 제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해주다가, 어차피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안 하거든. 뭐 이더리움 차트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뭐 보면 제가 어떤 거 보여드리냐면요, 이더리움이 2016년대
거의 한 22불까지 갔다가 거의 6불까지 떨어지는 71% 조정이 나왔어요.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갔죠. 이 조정이 나오고 거의 금방 또 어떻게 보면 몇 개월 한 뭐 9개월 만에 복구를 해가지고 이만큼 52불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만약에 20불에서 이때 빠진다고 해가지고 이때 팔았어요. 6불에 팔았는데 한 이때 팔았어요. 이때 팔아갖고 8불에 팔았는데 잘 팔았다 했는데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야 되나 하다가 또 빠지길래 안 사야 잘했네 했는데 하다가 여기서 쫙 올라와요. 이러면 이런 데서 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진짜 고수들은 여기서 사는데 그거 사기가 어렵거든요. 대다수는 못 사요. 여기서 손해보고 멘탈 나가서 파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사요? 손절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22불 했다 금방 복구돼서 52불로 올라가죠. 그러다가 또 여기서 잠깐 조정 좀 하다가 100불로 올라가요. 100불 올라가고 얼마예요? 220불까지 올라가죠. 370불, 400불까지 올라가요. 400불까지 올라가고 또 조정이 엄청나게 나오죠. 또 66%의 조정이 나와. 400불에 나와서 거의 160불까지 또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22불에 들고 있었던 사람은 여기까지 들고 가면 아무리 여기까지 빠졌도 되면 그냥 한 200불이라고 칠게요. 그래도 10배잖아요. 근데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게 이 파동을 다 먹으려고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차트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3할을 맞춰도 잘 맞춘다고. 3할 맞추는 사람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여유도 있는 분들도 다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72% 조정, 그 다음 또 48% 조정하다가 큰 삼각 조정을 하면서 또 올라가죠. 400불 하다가 이제 2017년 전고까지 가는 거예요. 1400불까지 가죠. 그러다가 또 여기서도 이때도 올라간다고 해갖고 뭐 이더리움 뭐 100, 한 1000만원 간다라고 해갖고 사라고 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죠. 저도 똑같아요. 제가 요번에 앞으로 고점이 나오면 저도 여기서 팔 자신도 없고 뭐 이쯤 어디에서 팔 자신은 있지만 여기서 못 팔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팔았다고 했는데 이게 팔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더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팔았는데 왜냐하면 여기인지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불장이 됐을 때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물론 이제 이평선에 여러 가지 다 봤을 때 큰 오파가 나왔구나라고 대충 짐작을 하니까 이쯤에서 팔고 하니까 대충 끝나고 나서 이쯤에서 팔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제 전략은 이제 이쯤에서 팔고 나오는 게 툭툭툭 분할로 여기서부터 계속 팔고 나오는 게 목표지만 물론 이제 다 안 팔 거예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은 굉장히 성숙기로 끝나는 시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앞으로는 이런 큰 조정이 있는 파동이 아니라 정말 큰 상승 후에 약간 조정 이후 계속 더 이상의 큰 매집을 할 수 있는 대세 하락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 팔진 않을 건데 아무튼 그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조정이 보세요. 여기서부터 71% 조정 여기서 샀다 팔았다 했는데 100불 그 다음에 200불 400불 올라갔다 또 71% 조정 60% 조정하다 40% 조정하다 1400불까지 가잖아요. 지금도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똑같다고 봐요. 지금 이미 이더리움의 기술 채택이 XRP도 마찬가지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는데 비트코인은 이미 회사들 및 기관들 다 사고 있고 뭐 지금 그레이스케일은 또 뭐 최근에 또 엄청 샀다고 하고 계속 사잖아요. 뭐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거기 같은 경우도 한 4천억 정도 사고 계속 사잖아요. 그냥 작은 아주 구멍가게 같은 기업도 아니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파동이 나와서 여기서 지금 제가 30만원 뭐 한 요쯤이겠죠. 요쯤까지 만약 빠져요. 그래서 제가 걸어놓은 게 사졌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서 팔아서 여기서 팔았어요. 잘 팔았네 했는데 만약에 급반등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빠질 것 같은데 못 샀어요. 하다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장 자체 또 놓치는 거예요. 이 장. 이때부터 어떻게 사요? 이때부터 사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때 또 사요. 이때 기똥차게 사면 또 빼거든요. 늘 그래요. 그렇게 사면 또 빼면 여기서 또 손절 마이너스 또 50. 계속 이러면서 상승장의 계좌가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차트 매매를 잘할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한 달에 뭐 한 10만 원이라도 사는 계좌로 별도 만들어서 이번 장에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 드리는 게 꾸준히 뭐 한 달에 10만 원씩 꾸준히 사요. 사는 계좌를 하나 열어놓고 보면 그 계좌가 수익률이 월등히 더 높은 걸 직접 눈으로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말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저 방법이 더 좋네, 내가 진짜 온 시간을 투자해서 차트 매매한 것보다 이 방법이 더 좋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도 방송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일주일치를 여러분들한테 몰아서 좀 이야기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댓글이나 요새 근황들이나 좀 보면서 제가 밀렸던 얘기 좀 드린 거고요. 오늘 방송에서도 조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매매해라, 여태까지 차트 매매로 잘해서 수익 안 나셨던 분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주제 넘은 이야기처럼 이야기했을 수 있는데, 제 딴에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나은 투자 방법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진심에서 이야기 드린 거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이 좀 기분이 언짢으시거나 하더라도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